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써.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연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연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최고의 과정 수강생들과 수업을 땡땡이 치고 몇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소수 정예로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호프집에 내려와서 술을 한잔 하면서 녹음을 하기로 아주 번개 녹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죠. 예, 15기 수강생 이한삼입니다. 안녕하세요. 15기 총무 송준입니다. 반장이잖아, 반장. 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5기 수강생 나종환입니다. 네. 네, 15기 수강생 제이입니다. 네. 자, 우선 씨. 안녕하세요. 대한공연매사협회 곽복선 실장입니다. 자, 렛츠고!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 두고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 아까처럼 자유롭게 얘기하시죠. 오늘 원래 수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수가 오게 된 거예요? 휴가철이라 그런 것 같아요. 휴가철이라? 네, 저는 오늘 뭐 입찰 하나 보고 왔는데, 좀 12명이 왔어요. 와우. 그게 원래는 그렇게 올 게 아닌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올 물건으로 안 보이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수익률로 보여져요. 수익률이 가장 그 물건의 다른 단점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남았던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는 물건으로 저는 봤었는데, 저의 그 좀 약간의 착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떨어진 간증담을 하시는 거죠. 어떤 물건이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듣는 분들이 선거가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 주상복합 물건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상복합이고요. 5층부터 그 이상층까지는 1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역 2번 출구에서 1.2km 남자 걸음으로 제가 걸음으로 걸어보니까 8분 50초. 근데 저는 좀 제가 빨리 걷는 편이라 다른 분들은 한 10분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거리가 상당히 좋다. 입지가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역세권을 선호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도 굉장히 싸게 놓여져 있는 상가였고, 그래서 대로변이었죠. 대로변은 2차선 대로변이긴 했는데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대로변에서 보이나요? 아니면 대로변에 보여요. 바로 대로변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현재 2층도 매물로 나와 있고 3층도 매물이 나와 있고 4층도 이제 경매로 나와 있는 거예요. 2층 같은 경우는 6억, 그 3층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5천, 7천? 감정 나가요? 아니, 그 사람들 매물 내놓은 가격이. 그런데 이제 경매가가 이제 4층이 나왔는데 4층이 6억 1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호가만 있었고 몇 년간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시세를 한 5억 5천 정도 봤거든요. 나중에 매도가 가능한 선. 그래서 저는 비용까지 다 합해서 5억 썼어요. 그래서 5천 원 남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로서는 제가 쓸 수 있는 마지막 거의 선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보통 요즘 4%, 5%짜리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6% 정도 나옵니다. 6% 나오고 여러 군데 시세 조사를 했는데 그 시세 조사를 한 곳 중에서 긍정적으로 본 곳이 딱 2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물건을 직접 취급해 본 분이고 그 취급할 때 당시 그거 수익률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의 신뢰를 갖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 하여튼 무슨 강의 듣는 거 여러 같잖아. 사람 있어. 확실히 최고위라서 틀려. 하여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짬뽕을 먹고 왔습니다. 붙어야 짜장면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 모든 사람들이 상가에 대한 그 공실의 부담을 느껴가지고 예. 좀 두려움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상가에 도전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아니면 이유? 이유는 이제 제가 만약에 PT를 하면서 빌라를 받는다거나 뭐 간단한 거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협회장님한테 그 도움 SS를 안 했겠죠. PT를 안 했겠죠.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었구나. 왜냐면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복잡한 걸로. 복잡한 걸로 가고 내가 앞으로 평생 갈 건데 왠지 뽕을 뽑는 개념으로. 아 뽕까지는 아닌데 쥐어 짜는 기분으로 최대한 이용해야죠. 아니 협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맞죠? 네, 맞아요. 확인 사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다른 도전할 물건들은 더 복잡한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이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제 조건을 했었잖아요. 시세가 5억 5천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건 6%를 잡았던 거예요. 그죠? 월세를 300을 좀 넘게 봤을 때 6%를 잡았을 때 5억 5천인데 거기서 한 30만 원 정도 내가 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재편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경매에 당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관리를 솔직히 소홀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덜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내가 한 3, 40은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5억 5천이 아니고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 변수로 있다라고. 예. 그래서 수익률표에 내가 써줄 때 이제 그렇게 해줬죠. 예. 변수가 하나.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약간의 그 시설 투자비가 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돼. 이 부분.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시설 투자. 적어도 한 1, 2천 정도는 좀 이렇게 해서 구조 인테리어. 변경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 구조 변경을 해줘야 칸이, 예를 들면 두 칸으로 나누면은 이만큼 더 들어올 거를 한 칸으로 주면서 세를 높게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구조 개편을 했을 때 시세가 우리가 기준인 5억 5천보다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가 하나 변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뭐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그 연습식 개인 투자금의 변수였죠. 예. 그래서 순수 내 돈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이자가 한 군데만 들어가잖아. 담보대출 비용만 들어가는데 염선 씨는 담보대출 비용 외에 내가 투자하는 돈 자체가 기존에 그때 그 마이너스 대출 됐죠. 없는 건물 있죠, 4억짜리. 네. 그 건물에 마이너스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그 돈만큼 또 빼야 된다라는 거가 좀 있었어요. 완전 남의 돈. 그러니까 이제 100% 남의 돈 이용해서도 뭐 월 한 100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5억 3천은 절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 건물은. 내가 그랬죠. 그런 어떤 최고치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정도를 쓴다면 그 물건 말고도 더 딴 좋은 데에서 거. 천지에 널려 있다라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회비용. 맨날- 기회 비용. 미납 관리비 이런 것도 조사를. 아, 관리비는 30 얼마밖에 미납 안 해요. 그러니까 공실도 별로 없었던 건이었기 때문에. 관리비는 네. 780만 원. 780만 있었어? 네, 780만 원인데. 체납이? 네, 780인데 거기서 건물주가 사용하던 게 한 80만 원 있었는데 네. 그건 제가 물어야 돼요. 아. 그것만 물면 되고 나머지는 거기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월세도 안 내고 있고 기존의 임차인. 그 관리비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걔네한테 진행됐기 받을 때문에 수 아예 있어. 안 내고 버티고 네. 있었던 네. 상황인 거네요. 그럼. 예, 근데 월세는 그 사람들이 안 내도 전주인과의 관계니까 상관없지만 관리비는 안 내면 당장 자기네들이 먹고 쓴 건데 그걸 안 낼 수는 없죠. 안 그러면 관리실에서 못 나가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 좀 낡은 부분, 그다음에 5억 얼마를 썼을 때 다른 물건을 잡았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게 많았던 거죠. 제가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더니 상장이 뚝뚝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싹 보고 갖고 쓱 내려가서 그분이 피시는 담배가 클라우드 9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5,000원짜리, 보통 다른 건 4,500원짜리인데, 근데 한 보루를 사러 갔더니 한 보루씩 안 파는 거야.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 보루를 사가지고 그거 한 보루하고 음료수 한 박스하고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소장님이에요. 네. 누구예요? 술
슬슬 아니 나와요? 세입자인데 세입자인데 그 세입자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역시 최고위. 근데 과장님 글쎄요. 친구 하나가 벌써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월세도 받는데요. 비결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매로 돈 벌었대요. 같이 배우실래요? 나? 나 벌써 5년 차야. 나 월세 받는 남자야. 몰랐어?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건 같이 해요. 같이. 싫은데 나만 혼자 부자 될 건데. 그럼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알았어. 경매는 말이야. 경매로 돈 번 사람에게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안 그러면 말짱 꽝이야.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대리 알잖아. 나 법대 나온 거. 알죠. 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경매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이요? 당연히 법을 알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라 그러더라고. 생뚱맞게 무슨 마인드요? 권리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알았어요, 과장님. 플리즈. 지금 바로 검색해봐. 대한공경매사협회. Right now!